네, 이제 그 4장 클래스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장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중요한 부분을 많이 배우는데 일단 클래스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중간중간에 몇 번 나왔는데 이제 프로퍼티가 뭔지에 대해서도 배울 거고 인덱서라고 하는 것도 배울 겁니다. 프로퍼티나 인덱서 이런 거는 기존에 자바에 없던 그런 애들이죠. 그리고 연산자 중복. 그 다음에 무지하게 중요한 델리게이트라고 하는 걸 배울 겁니다. 델리게이트. 이 델리게이트라는 걸 알아야 나중에 뒤쪽에서 이런 이벤트나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체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내용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는 되게 많은데 그래도 하나씩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볼게요. 이 부분은 어쨌건 저희가 C샵을 배우는 데 있어서 제일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클래스나 이런 것들은 이전에 여러분이 자바나 C++를 배우셨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주 간단한 예제가 하나 있는데 요 예제를 통해서 이 예제는 근데 아예 시작부터 클래스가 두 개가 튀어나오네요. 그죠? 클래스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서 그것들을 쓰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거를 한번 직접 작성을 해보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클래스라는 게 어떤 거냐 뭐 이런 거부터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론 그동안 계속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 문제 없이 잘 적응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프로젝트를 좀 하나 띄우고요. 새 버전의 그죠? 비주얼 스튜디오 이런 애가 다시 나왔나 보네요. 자, 어쨌건 저희 그렇다 치고 자, 여기 콘솔 앱으로 된 애를 선택하고요. 다음 눌러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챕터 3이 아니라 챕터 3 동안 이런 걸 만들었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제 다시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CH04라고 해서 4장으로 저희가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만들 어플의 이름은 뭐 분자 분모라는 걸 이제 처리하는 그런 애를 하나 만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예제상의 그 이름을 플렉션이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플렉션이라고 쓸 거고 뭐 책을 보세요. 잘 안 보이면 제가 좀 확대를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보시고 저는 APP라는 글자는 좀 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만들기 눌러서 저희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일단 띄워놓고 시작할게요. 업데이트 하려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뭐 알아서들 업데이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클래스명이랑 이게 겹치네요. 그냥 뭐 하죠. 자, 이 아래는 그냥 프로그램이라고 놓고요. 저희가 여기다가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 건데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죠. 여기 아래부터 메인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플렉트라고 이렇게 할게요. 플렉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뭐 이름이 그냥 만들어져 버리네요. 예, 클래스를 먼저 만들겠습니다. 자, 클래스라고 하는 걸 만들고요. 이렇게 플렉트라고 클래스명을 만들게요. 책에서 그냥 플렉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네임스페이스를 이미 써버려서 요거를 대체로 쓰겠습니다. 자, 요 안에 우리 멤버 필드 만들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인트형의 뉴머레이터라고 하는 애를 하나 넣을 거고요. 이건 분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칠까요? 분자. 그 다음에 인트형으로 디노미네이터라고 하는 애를 넣는데 요거는 이제 분모. 분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생성자를 하나 만들죠. 원래는 여기 필드는 private를 붙이는데 붙여버릴까요? 책에는 없지만 private로 붙이고 여기도 private라고 붙이고 거의 자바랑 똑같습니다. 그죠? C++에서는 저 땡땡 해가지고 했는데 C샵에서는 그냥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직접 이렇게 public reflect라고 하는 이름을 줄 거고요. int num int denom. 물론 여기서도 뭘 주면 돼요? 이름을 똑같이 줘도 되죠. 우리 뭐 dis 이런 거 쓰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아직 그것까지는 하기가 그래서 그런지 서로 다른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numerator라고 하는 애에다가 num이라는 값을 주고요. denominator라는 애에다가 denom이라고 하는 요걸 줘요. 이게 뭐 하는 거죠? 생성자의 제일 생명 뭐라고요? 초기화해 주는 거죠. 그래서 초기화하는 기능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멤버 메소드로 public 형의 return 타입 없이 void형으로 프린트. 중요한 거는 자바였다면 이렇게 프린트로 쓸 건데 C샵은 대문자로 씁니다. 프린트 프랙트라고 이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콘솔로 write line 이렇게 출력을 할 거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numerator라고 하는 애에다가 그냥 이게 보여주려고 하는 나누기로 분자 분모라서 이렇게 나누기로 그 다음에 denominator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넣고 세미콜론 주면 출력물까지 이렇게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사용하는 여기 클래스, 보통 우리는 이런 클래스를 딴 데다 놓는데 어차피 네임스페이스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요 안에다 이렇게 배치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요 플렉트라고 하는 요 클래스로부터 f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new 플렉트. 요 생성자는 여기 보면 num과 denom이라고 하는 애를 넣게 되어 있으니까 1하고 2하고 이렇게 넣어서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f.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조 아래 보시면 여기 메소드가 있죠. print flag라고 하는 이렇게 부르고 하면 이제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요게 이제 우리 C샵에서 사용하는 그 클래스 사용하는 그런 거예요. 우리 이전에 했듯이 어떻게 해요? 멤버 필드 있고 생성자 있고 그리고 그 필드를 이용하는 멤버 메소드 있고 자바랑 똑같죠? 다른 점은 메소드를 대문자로 쓰는구나. 뭐 요 정도 다르고요. 얘네도 지금 여기 보시면 나중에 저희가 이렇게 쓰겠지만 this numerator 뭐 이런 거 적으면 자바랑 똑같은 얘기예요. 자바처럼 this를 그냥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비슷하구나. C샵은 어렵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일단 돌아가는지 먼저 봐야죠. 돌렸더니 이렇게 그죠? 분자 분모를 이렇게 잘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자 분모. 그래서 이게 분자 분모 이렇게 해서 그냥 저렇게 표현 가능한 클래스를 만들고 그걸 이렇게 한번 사용해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클래스 여기 보면 C샵의 프로그램 기본단입니다. 그래서 C샵에서는 무조건 클래스를 기본으로 이제 만들어요. 물론 이걸 둘러싸고 있는 뭐요? 네임스페이스가 있고요. 자, 클래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옛날이랑 똑같습니다. 재사용성을 위해서 이 클래스명을 여기저기서 불러 쓰고 싶고요. 이식성, 그 다음에 유연성 증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런 클래스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객체를 정의하는 템플릿. 이게 우리 맨날 클래스는 뭐냐? 뭐 객체를 정의하는 템플릿이야. 그래서 뭐예요? 객체의 구조, 필드들과 객체의 행위, 메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자료의 추상화를 구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의 자료하고 그거에 대한 동작을 표현하기 때문에 자료 추상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리스트, 뭐 스택 이런 식의 그 자료에 대한 추상화들을 제공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객체라는 거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로 변수 같은 역할을 한대요.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죠? 클래스의 인스턴스 뭐예요? 클래스는 그냥 껍데기만 있는데 new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전에 늘 제가 얘기했듯이 스택이란 공간이 있고 CP란 공간이 있는데 이쪽에 뭔가 만들어서 메모리에 올라오면 그게 뭐예요? 인스턴스라고 했죠. 인스턴스. 그래서 여기 new에서 어떤 필드가 만들어져요. 아까 전에 보면 분자 분모 같은 필드가 만들어져야 여기에 저 공간에 만들어지고 그 중에 뭐 i라는 변수, j라는 변수 이렇게 만들어져라고 했죠. 근데 이거는 new라고 하는 키워드를 만나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변수이기 때문에 뭐야? 이런 변수를 인스턴스 변수.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제 스택에 만드는 애들, 그러니까 이런 객체를 참조하는 변수, 이런 애들은 다 스택에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고, 그다음 또 이쪽에 뭐야? 스태틱한 변수들 이렇게 있어서 얘네는 인스턴스 하니까 new를 만나야 나오지만 얘네들은 로딩만 되면 이런 애가 로딩만 되면 그러니까 프로그램 로딩만 되면 여기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는 이런 변수, 스태틱 변수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객체는 객체를 정의하기 위해서 해당 클래스를 정의한 다음에 new에 의해서 만들어내서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래스를 선언한 형태를 봤더니 옛날에는 저희가 public, 그죠? public 아니면 뭐예요? 클래스 중에 프라이빗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여기서는 이제 public, internal, abstract, 우리 이거 추상 클래스 옛날에 배웠던 거죠, 그죠? 그런 애 있었고, 요런 애 있었고. 근데 여기에는 이제 좀 추가로 internal, static, 뭐 sealed, 그 다음에 partial, 뭐 이런 애들이 이제 붙습니다. partial은 나중에 여러분이 그 GUI 프로그램 할 때 그때 굉장히 자주 볼 거예요. 그러니까 내 클래스의 일부분을 만드는 그런 경우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에 대한 접근 수정자로 요런 애들을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로 클래스라고 적고 대문자로 된 클래스 명칭을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러 개가 들어오는데 이 안에 필드, 우리 멤버 필드하고 보통 멤버 메소드가 들어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생성자 이런 게 들어오죠. 물론 여기도 생성자가 들어옵니다. 그거 말고도 C샵에서는 프로퍼티, 인덱서, 뭐 연산자 중복이나 이벤트 이런 애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연산자 중복이나 이런 이벤트 이런 애들도 다 일종의 메소드의 일종이니까 그냥 어쨌건 이런 애들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어쨌건 이번 학기 동안 계속 배우는 거다 보시면 돼요. 자, 클래스의 수정자, 모디파이어라고 하는 애는 변수의 부가적인 속성을 명시하는 방법이에요. 자, 클래스의 수정자는 전체 8가지가 됩니다. public, internal, static, abstract, seal, protected, private. 이거 아까 저기는 안 보이는데 얘네들도 있답니다. 자바에서 쓰던 애들이죠. 그 다음에 new 뭐 이렇게 있대요. 자, 이렇게 있는데 다 쓰지는 않습니다. 잘 안 씁니다. 그냥
늘 쓰듯이 public 그 다음에 private 요 두 가지로 주로 나눠서 쓰고요. 네, 필요에 따라서 abstract. 요거는 이제 파생 클래스 할 때, 그러니까 상속이 나올 때, 우리 추상 클래스 만들 때 이게 abstract, 그 다음에 sealed 뭐 이런 거 쓰고요. 그럼 static도 가끔 쓰고요. 그 다음에 뭐 필요에 따라서 그때 배우시면 돼요. 실제로 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없는 애들도 많으니까 그냥 요건 나중에 배우면서 하나씩 보도록 할 건데, 클래스의 기본은 퍼블릭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걸 써야 되죠. 프라이빗하게 만들 거면 이게 좀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퍼블릭으로 쓰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필요에 따라서는 얘네들 이제 쓸 거다. 이렇게 그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객체 선언을 하는데, 클래스형의 변수 선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클래스 이름을 적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변수 선언을 하면 그런 형태의 객체를 찍을 수 있는 뭐가 만들어져요? 요 스택에 변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참조 변수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참조 변수. 레퍼런스 할 수 있는 변수예요. 근데 진짜 이렇게 new 어떻게 해요? 뭐 플렉션이라고 해야 여기에 뭐가 만들어요? 객체가 만들어지죠. 요게 객체입니다. 요게 인스턴스고 객체죠. 힙에 만들어질 거고요. new에 의해서 메모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객체죠. 요게 객체입니다. 요쪽이 객체입니다. 요거는 뭐예요? 요게 만약에 전에도 얘기했듯이 100번지다. 그럼 그 100번지의 주소를 가져서 이거를 바라볼 수 있는, 얘를 참조할 수 있는 변수. C 언어로는 포인터. 우리는 이거 자바부터는 이걸 뭐예요? 참조 변수라고 얘기하죠. 객체 참조 변수. 그렇게 해서 얘기합니다. 자, 뭐 이렇게 위에 선언을 하고 이렇게 따로 만들 수도 있고요. 선언하면서 생성을 할 수도 있어요. 생성자는 뭐예요? 생성자는 내가 갖고 만들어지는 객체에 대한 초기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초기화 동작을 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호출돼요. 딱 한 번 호출됩니다. 언제? 생성할 때. 그래서 생성자입니다. 자, 클래스와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는 메소드예요. 그리고 뭐가 없어야 돼요? 리턴 타입이 없어야 되죠. 물론 클래스와 동일한 이름을 갖는 메소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성자가 되기 위해서는 리턴 타입이 없어야 되죠. 자바랑 동일합니다. 뭐 이건 자바 C++ 다 똑같죠. 자, 4장의 메소드절을 나중에 좀 더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 부분은 그 객체 멤버 참조. 객체 멤버 참조할 때 우리 뭐 이용하죠? 도트 연산 이용하죠. 이렇게 도트 오퍼레이터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F1. 뭐 이렇게 하면 멤버 필드를 접근할 수 있고요. 물론 뭐라면 퍼블릭이라면, 프라이빗이라면 다른 데서는 접근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메소드도 참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메소드들이 이렇게 대문자로 대부분 쓰여 있습니다. 연산자 중복도 이제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연산자 중복에 대해서 이거 여러분이 C++ 배우셨으면 연산자 중복 이거 다 알죠? 연산자 중복도 뭐예요? 그 우리가 이게 이런 기호, 플러스 기호 이런 것들을 연산자를 중복해서 원래는 여기 정수 더하기 정수 이런 것만 되는데 객체 더하기 객체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죠. 내부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기능을 구현한다면 그러면 뭐 디스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죠? 기억이 안 나시면 옛날 책을 한번 다시 보시면 됩니다. 자, 멤버의 참조 형태를 보면 이제 객체 참조 변수의 이름이 있고요. 이렇게 필드명이 있고, 그러니까 요 변수명이 있고, 점하고 멤버의 필드가 됐건 메소드가 됐건 기타 등등을 접근해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자바랑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스태틱한 경우랑 인스턴스한 경우에 대한 예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뭐 우리 아주 많이 보던 그런 예제죠. 그래서 이 예제도 저희가 한 번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별거 아닌데. 자바 시간에 이거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저희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여기 찍고 컨트롤 쉬프트 N 이렇게 하면 새 프로젝트 만들 수 있고요. 콘솔로 다시 다음 누르고 만들고요. 얘는 네임스페이스를 static vs 그 다음에 인스턴스라고 만들래요. 그러니까 스태틱하고 인스턴스하고의 차이를 보여주고 싶은 거겠죠. 엔터 그냥 누르시면 프로젝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 프로그램 위에다가 저희가 간단한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클래스에다가 여기의 이름이 static 아니 그냥 S 하고요. SI 이렇게 합시다. 클래스 이름을 static과 instance 이렇게 해서 SI라고 할게요. 필요한 분들은 나중에 책 보고 그냥 길게 쓰세요. 자, 저는 SI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퍼블릭으로 정수형으로, 원래는 프라이빗으로 만든 게 맞는데 저희가 저 아래 클래스에서 다이렉트하게 접근하려고 그냥 이렇게 한번 만든 겁니다. 자, 인스트라고 해서 인스턴스 변수를 이렇게 선언할 거고요. 퍼블릭 그리고 static int 똑같은데 저기는 이제 스태틱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stat라고 하는 변수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두 놈의 차이는 저희가 옛날에 자바 할 때도 이미 여러 번, 제가 아주 여러 번 얘기했는데, 자, 여기 si라고 하는 변수를, 클래스를 가지고, 자, si라는 애를 가지고 점을 찍으면 스태틱하게 붙는 애들, 우리가 갖고 있는 애들 중에 그 스태틱하게 붙는 애들, 그 중에 우리 여기 있는 스태틱한 변수, 요거는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접근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뭐 숫자를 넣으려면 숫자를 이렇게 넣을 수도 있죠. 심지어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뭐도 가능해요? console.writeLine에 난 아직 아무것도 만든 적이 없는데 여기에다가 stat라고 하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컨트롤 F5번으로 찍어서 이렇게 제로라고 하는 값도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왜요? 스태틱 값은 디폴트로 제로를 가지니까. 만약에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10이라고 넣었다면 돌리면 얘는 무조건 10 값을 가지고 이게 되겠죠. 왜요? 이렇게 스태틱이라고 하는 애를 들은 애들은 메모리가 어쨌건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무조건 어떻게 해요? 스태틱 영역에 이걸 갖고 만들어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해요? 거기를 다시 공유하면서 이렇게 가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나는 여기에 있는 inst라고 한 변수를 쓰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si 하고 내가 백날 뭐예요? inst 이런 거 찾아봐야 이거 어떻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저 inst라는 애는 내가 si라고 하는 애로부터 si라고 하는 참조 변수를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new si라고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야 드디어 저 si를 통해서 뭐예요? 저기에는 inst라는 변수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게 뭐라고요? 인스턴스 변수라고 얘기해요. 만들어야 생기는 거니까. 저기다 이렇게 10을 이제 넣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다 여러분이 아까 전에 그 값, 저 si의 스태틱한 값에다가 뭐 20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화면에 이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콘솔에 라이트 라인으로 여러분이 뭔가 찍을 건데, 여기 보면
인스턴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찍으면서 여기에다가 가로 하나 하고 0번 하나 찍고 스태틱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로에서 1번 이렇게 해서 하나 찍을 수가 있어요. 자, 그때 내가 찍을 변수는 뭐예요? si의 인스트 값을 찍으면 되고요. 두 번째는 si의 뭐예요? 스태트 값을 찍으면 지금 책에는 변수가 쓸데없이 길어서 전 확 짧게 한 겁니다. 그리고 컨트롤 F5번을 누르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값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스태틱한 값은 내가 이렇게 넣는 순간에 이 위에 있는 게 어떻게 해요? 바꿔치기가 되죠. 그렇게 해서 그게 가능합니다. 자, 저희가 지금 상황을 잠깐만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메모리를 이렇게 나눌 때 이쪽 스택 영역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 어떻게 해요? 힙의 영역이 있고요. 이 위에 뭐 스태틱한 영역이 있다라고 이렇게 놨잖아요. 자, 프로그램이 딱 시작하자마자, 프로그램이 딱 로딩 되자마자 여기에 뭐예요? 요 필드, 스태틱한 필드, STAT라고 하는 요 공간은 만들어져요. 그리고 만약 10이 들어있었다면 10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자, 여기 스택에서 얘를 이거 프로그램 돌리면서 얘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 얼마? 10 찍죠. 그러다가 얘가 어떻게 해요? new si 여기에다가 si라는 변수를 만들면서 new si 여기 공간에다가 이제 드디어 si라는 애를 만들면서 거기에 뭐요? 여기에 어떻게 해요? 인스트라고 하는 변수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인스턴스가 만들어져야 나타나는 변수니까. 이건 스태틱한 애고요. 거기에다 이제 얼마를 넣어요? 이제 10을 넣으니까 얘가 요 si를 통해서 요 변수를 접근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시점이 되면 이제 얘도 찍을 수 있고 얘도 찍을 수 있죠. 근데 요 아래서는 여기에다 이제 20을 넣으니까 얘가 바뀐 상태에서 여러분이 찍으면 10과 20 이렇게 찍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요 프로그램이 얘기하는 거고, 요 출력하는 포맷 요것도 여러분이 좀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여러분들 전에 자바 때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쓸데없이 길어요, 그죠? 그리고 얘가 스태틱한 애가 인스턴스한 변수에 접근하면 당연히 이렇게 에러가 빵 뜹니다. 그죠? 그리고 얘가 스태틱한 애에 접근하면 얘도 에러가 뜨네요. 자바에서는 에러가 안 뜹니다. 자바에서는 그냥 이 참조 변수 요거 가지고도 스태틱한 영역에 접근할 수 있거든요. 해볼까요? 저도 간만이라서 이게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안 된다니까.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SI를 통해서요. SI를 통해서 우리가 저 변수 스태트라고 하는 변수를 접근하려고 했더니 요게 안 되네요. 그죠? 요거는 반드시 어떻게 클래스 명을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되네요. 스태틱한 애는. 자바랑 좀 다른 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분이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드. 저희가 이제 필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필드는 객체의 구조를 하는 거죠. 우리 보통 멤버 필드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고요. 어쨌건 클래스의 필드들에 대해서 이제 변수 선언으로 구성을 해요. 앞쪽에 필드의 접근에 대해서 하는 접근자가 붙고요. 데이터 타입 붙고 필드 네임. 그래서 이렇게 퍼블릭이 붙을 수도 있고요. 퍼블릭에다가 뭐 스태틱도 붙을 수 있고요. 퍼블릭 스태틱 이렇게 붙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리드 온리 뭐 이런 애들도 이제 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타입이 붙고 변수명이 붙고 짧게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콤마에서 나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쓰던 언어랑 똑같아요. 이건
이건 그냥 봅시다. 자, 접근 수정자. 우리가 늘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쓸 때는 뭐예요? 퍼블릭이 제일 많이 쓰죠. 그러니까 메소드는 퍼블릭이 기본이고요. 일반적인 필드를 접근할 땐 프라이빗이 기본입니다. 내 거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보면 프로텍티드나 인터널이나 프로텍티드 인터널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구성이. 이 부분이 보시면 다르죠. 그거 가지고 이제 보는데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어떻게 좀 더 많이 허용되는 거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제약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얘랑 얘를 가지고 제약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이거는 요 두 가지를 딱 보시면 아주 좋은데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자바에서 만약에 프라이빗이나 퍼블릭을 안 썼다. 그럼 우리는 무슨 상태라고 하죠? 요런 상태를 프라이빗이라고 안 하죠. 뭐라고 해요? 이거 디폴트라고 얘기해요. 디폴트.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난다 그러겠죠? 디폴트라고 하는 상태라고 하는데 이 디폴트가 아니라 얘는 누구를 따르냐면 C++를 따릅니다. C++도 필드명 앞에다 아무것도 안 적으면 어떻게 해요? 프라이빗으로 처리하죠. 그게 깔끔합니다. 왜냐하면 안전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프라이빗으로 이렇게 처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바처럼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퍼블릭으로 적지 않으면 퍼블릭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나머지들은 이제 필요에 따라서 하시는데 프라이빗 안 쓰거나 퍼블릭 요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결국 프라이빗 아니면 퍼블릭 이렇게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정의된 클래스 내에서만 필드 접근이 허용돼요. 자바랑 똑같죠? 접근 수정자가 생략된 경우면 뭐야? 프라이빗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프라이빗의 경우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여기 보면 이 클래스가 아닌 다른 클래스에서 객체를 만들고 필드에 접근하면 무조건 안 됩니다. 왜요?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가려져 있는 거죠.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접근 제어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다시 우리 객체 지향 그 특징 이런 거 얘기할 때 이게 뭐야? 일종의 캡슐하죠. 보일 거 보이고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가려버린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죠? 왜요? 얘네들은 소중하니까. 얘네들을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요? 퍼블릭으로 열린 애를 통해서만 접근하는 거예요. 퍼블릭으로 열린 애들만 통해서 접근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퍼블릭은 모든 클래스 혹은 네임스페이스에서 자유롭게 접근하는 거예요. 퍼블릭이라고 하면 아무 데서나 이렇게 막 접근해서 이제 쓸 수 있죠. 필드를 퍼블릭으로 만드는 건 아주 안 좋은 습관입니다. 필드는 프라이빗으로 막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다시 기억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터널 프로텍티드 이런 애들은 그리고 프로텍티드 인터널 프로텍티드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자, 이런 애들은 나중에 그 5장에서 이렇게 다루긴 하는데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그냥 그 클래스 사이에서 보이게 할 거냐 말게 할 거냐 이런 건데 깔끔하게 프라이빗 퍼블릭으로 이제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디테일까지 갈 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좀 공부를 조금 더 따로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봤더니 저희가 아주 간단하게 요거는 좀 다른 예제네요. 요거는 이제 뒤쪽에서 배울 여기 콘스트하고 리드 온리에 대한 건데 요거는 저희가 요거 영상 말고
다음 영상에서 요거는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상수를 만드는 콘스트 어떻게 쓰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C샵에서 사용하는 상수 만드는 법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영상을 너무 길게 찍었더니 여러분 보는 사람들도 힘들고 저도 이제 영상이 날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영상을 끊고 다음 영상으로 이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